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진 우크라이나에서 기적에 가까운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남부의 여러 마을은 폭격질의 불발탄이 섞여 있는 죽음의 구역으로 변했습니다. 농부들은 자신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단 1m도 들어가지 못한 채 2년 넘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미 4,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지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복구 불가능하다고 봤던 축구장 560개 규모의 땅이 단 몇 달 만에 안전지대로 변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지뢰 제거 기술과 현지 공병을 직접 훈련시키며 밤낮으로 작업한 한국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도 전선에서 날아오는 포성의 잔향 속에서도 한국팀은 한 발 한 발 땅의 숨을 다시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오늘 처음으로 다시는 못 돌아갈 줄 알았던 고향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이 400만 미터 제곱의 땅 복구 뒤에는 언론이 보도하지 못한 아주 작은 기적, 그리고 한 가족과 한국 요원 사이에 피어난 눈물의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땅은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깃발이 들려 있었어요. 앞에 선 농부는 울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거예요. 2024년 우크라이나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TV 화면에는 폭격 장면만 가득했어요. 무너지는 건물, 울부짖는 사람들, 뜻없는 피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전쟁의 상처는 폭격만이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작은 마을 미콜라이우카는 인구 300명의 작은 농촌이었습니다. 들판이 끝없이 펼쳐진 이 평화로운 마을은 대대로 일과 해바라기를 키우며 살아온 곳이었어요. 할아버지 세대부터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 이어지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이 마을은 전쟁 초기 격전지가 됐고 러시아군이 들어왔다가 후퇴하면서 땅 속에 죽음을 남겨놓았습니다. 대인 지뢰, 대전차 지뢰, 부비트랩까지 온갖 종류의 지뢰가 밭곳곳에, 길가에, 심지어 집 마당에까지 숨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도 밭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 땅이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페트로는 42살 농부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30년 넘게 땅을 일궈온 사람이었어요.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두껍게 굳어 있었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3대째 이 땅을 일궈온 그의 가족은 할아버지 때부터 10헥타르를 갖고 왔어요. 페트로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밭에 나가 일을 배웠고 아버지에게서 씨앗 뿌리는 법을 배웠으며 이제는 자기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노란색 위험 표시만 덕지덕지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표시 너머로 자신의 땅이 보였지만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빠, 우리 집 밭은 이제 없어. 7살 아들 안드리가 창밖을 보며 물었을 때 페트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의 머리만 쓰다듬으며 아니야, 우리 밭은 거기 있어. 다만 지금은 갈 수 없을 뿐이야 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어요? 안드리가 또 물었지만 페트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내 올가는 매일 밤 창밖으로 보이는 자기 땅을 보며 울었습니다. 38살의 그녀는 2년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땅도 없이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녀가 흐느끼며 물었지만 페트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아내의 손을 꽉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한때
500명이 넘었던 인구는 300명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땅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는 땅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 자기 밭이 보였지만 그곳은 이제 금지된 땅이었어요. 2024년 4월 어느 화창한 아침, 마을 입구로 낯선 흰색 차량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체에는 파란 글씨로 KURA Mine Action Center라고 써져 있었고 작은 태극기가 붙어 있었어요. 차량은 천천히 마을 회관 앞에 멈춰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호기심 반, 의아함 반으로 차량을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동양인들이었어요. 12명 정도 되어 보였고 모두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데 다른 누군가 대답했어요. 한국, 그게 어디야? 한국에서 온 지뢰 제거팀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2만 킬로미터를 날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두장 농부 가족의 절망과 마지막 희망. 페트로는 2년 전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천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폭발음은 계속 이어졌고 점점 가까워졌어요. 여보, 일어나요. 전쟁이야. 페트로가 아내를 흔들어 깨웠고 올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안드리야, 일어나. 그들은 아들을 안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집집마다 지하실이 있었는데 겨울 동안 채소를 저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온 가족이 웅크리고 앉았어요. 위에서는 계속 폭발음이 들렸고 집이 흔들렸습니다. 안드리는 무서워서 울었고 올가는 아들을 꽉 안으며 진정시켰어요. 사흘 동안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물과 빵만 먹으며 버텼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씻지도 못했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웠고 낮에는 폭발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마을 위로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총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페트로는 지하실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마을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일주일 만에 끝났고 러시아군은 후퇴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마을을 되찾았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건물 절반이 무너졌고 길은 크레이터로 뒤덮였으며 전봇대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포가 시작됐어요. 이웃집 바실리는 60살의 농부였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의 밭 상태를 확인하러 갔어요. 조금만 볼게. 금방 올게. 그가 아내에게 말하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쾅. 엄청난 폭발음이 마을을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지만 밭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어요. 지뢰가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바실리는 밭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지만 밭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헬기가 와서 그를 데려갔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50년 이웃이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그날 이후 아무도 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어요.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도 길에도 밭에도 있을 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뢰 탐지팀을 보냈지만 컵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천 개의 마을에 수백만 개의 지뢰가 있었고 탐지팀은 고작 100여 개밖에 없었어요. 우리 마을 차례는 언제쯤 올까요? 페트로가 강문한 관계자에게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최소 5년은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서요. 5년이라니. 페트로는 절망했어요. 5년을 어떻게 버틴단 말입니까? 그는 도시로 나가 공사장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공사장에 도착하면 오전 8시였어요. 하루 12시간씩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으며 일했습니다. 저녁 8시에 일이 끝나면 집에 도착하는 건 밤 11시였어요. 몸은 녹초가 됐지만 벌이는 형편없었습니다. 한 달 급여로 집세와 식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아내 올가는 이웃마을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를 하루 종일 닦으며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어요.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아들 안드리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교과서 살 돈이 없었고 교복도 낡아해졌어요. 반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왔지만 안드리는 작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페트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자신의 땅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잡초들이 보였어요. 한때는 황금빛 밀이 가득했던 그 땅에 이제는 잡초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밭에 가고 싶어요. 안드리가 매일 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밭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그리워했어요. 위험해. 페트로가 말했지만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 밭인데요. 땅 밑에 나쁜 게 숨어 있어. 밟으면 폭발해. 절대 가면 안 돼. 안드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자기 집 밭인데 왜 갈 수 없는지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4월 어느 날 마을 회관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한국지뢰 제거팀 주민 설명회. 4월 15일 오후 2시. 전 주민 참석 바람. 페트로는 그 공지를 보며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붙은 나라인지도 몰랐고 그들이 정말 도와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4월 15일 오후 회관에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어요. 젊은이들은 이미 마을을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앞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동양인 남자가 통역사와 함께 섰어요. 그는 차분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입을 열었고 통역사가 우크라이나어로 옮겼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뢰제거센터 현장팀장 김민수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땅을 되찾아드리러 왔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지난 20년간 세계 각지에서 지뢰를 제거해왔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김민수가 지도를 펼쳤어요. 미콜라이우카 마을의 지도였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뢰 추정 지역입니다. 총 40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저희는 이 모든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6개월, 5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니.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페트로가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저희 정부팀도 5년 걸린다고 했는데. 김민수는 페트로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최신 장비와 훈련된 인력이 있습니다. 하루만 제곱미터씩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여러분의 땅을 다시 찾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페트로는 그 순간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김민수는 45살로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23세 군대에서
제대한 후 지뢰 제거 교육을 받고 첫 임무지였던 캄보디아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전쟁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40년 전 전쟁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지뢰의 목숨을 잃고 있었어요. 그 후 라오스, 앙골라,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그가 제거한 지뢰는 10,000개가 넘었고 그가 안전하게 만든 땅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달랐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이었고 언제 또 폭격이 올지 모르는 곳이었어요. 북쪽에서는 아직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가끔 멀리서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정말 6개월 안에 가능할까요? 29살 막내 대원 이준혁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이 그의 3번째 해외 임무였어요. 김민수는 사무실 벽에 붙인 지도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지. 이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 지도에는 빨간 표시가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지뢰 추정 지역이었어요. 밭 길가, 숲속, 심지어 주택가 근처에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최소만 제곱미터씩 클리어해야 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빼고 거의 매일 작업해야 한다는 얘기지. 김민수가 잠깐 멈췄다가 팀원들을 둘러보며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실수는 없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 우리의 한 번 실수가 누군가의 죽음이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끝이야. 대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모두가 이 일의 무게를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민수와 팀원 12명은 금속 탐지기, 방호복, 로봇팔, GPS 장비 등을 챙겨 밭으로 향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두웠지만 그들은 헤드랜턴을 켜고 작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번 구역, 페트로씨 가족 소유 밭입니다. 첫 번째 구역은 페트로의 밭이었어요. 김민수는 그것이 상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명회에서 가장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남자의 땅부터 안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김민수가 천천히 금속 탐지기를 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탐지기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며 1cm씩 전진했어요. 삐삐삐 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시작한 지 불과 5분 만이었어요. 탐지, 좌표, 기록. 김민수가 차분하게 말했고 대원 한 명이 즉시 PS로 정확한 좌표를 찍었습니다. 김민수는 무릎을 꿇고 작은 소를 꺼냈어요. 흙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5cm, 10cm 깊이를 파들어가자 금속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그란 형태, 녹슨 표면. 대인지뢰였어요. POM-3. 러시아제 대인지뢰. 살상 반경 16m. 폭발력 400g TNT 상당. 김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4월인데도 긴장하니 땀이 났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폭발이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원들까지 다칠 수 있었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지뢰를 완전히 노출시키고 로봇팔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폭발물, 처리반이 지뢰를 수거해 캐기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완료. 김민수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2,700개가 넘는 지뢰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업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어요. 4월인데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추웠고 특히 새벽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비가 자주 내렸고 진흙탕이 된 밭에서 작업하는 것은 고역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루 10시간씩 작업하면서 김민수의 무릎은 부어올랐고 손은 물집으로 뒤덮였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작업하니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됐고 목은 뻐근했어요. 팀장님, 좀 쉬셔야 해요. 이러다 몸 망가져요. 대원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김민수는 괜찮아, 계속하자라고만 답했습니다. 그에게는 쉴 시간이 없었어요. 6개월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했고 하루라도 지체하면 일정이 밀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작업 중단, 전원 대피, 부팀장이 무전기로 외쳤고 대원들이 황급히 장비를 챙겨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방금 탐지한 지뢰를 제거하는 중이었고 절반쯤 흙을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팀장님, 위험합니다. 당장 대피하세요. 이준혁이 소리쳤지만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구역만 끝내고 갈게. 내일은 다른 구역 해야 해. 여기 남겨두면 내일 다시 찾기 힘들어. 빗속에서 계속 작업하는 김민수를 멀리서 한 노파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할머니 카테리나였어요. 75살의 그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천천히 우산을 쓰고 다가온 그녀는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젊은이, 카테리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드세요. 따뜻한 수프예요. 보리와 감자를 넣어서 끓였어요. 할머니가 보온병을 건넸고 김민수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김민수가 수프를 한 모금 마셨을 때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할머니는 우산으로 김민수를 가려주며 그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렇게 멀리서 우리를 도우러 왔나요? 당신네 나라도 힘들다면서요. 뉴스에서 봤어요. 김민수는 수프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니까요.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남아있잖아요. 그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더 많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김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손자가 2년 동안 밭에 가보지 못했어요. 5살인데 자기 집 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건 땅만이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미래예요. 김민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빗속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우는 할머니의 모습을.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김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할머니가 주신 수프 맛있었어요? 옆 침대에 누운 이준혁이 물었어요. 응, 맛있었어. 저도 한 모금 받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거랑 비슷한 맛이더라고요. 이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우리 이 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가끔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있어. 김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해야 해. 5달이 지난 2020년 9월, 전체 경작지의 98%가 클리어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2543개의 지뢰가 제거됐고 380만 제곱미터의 땅이 안전해졌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빛이 이제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한국팀이 작업하러 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했고 저녁이면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역이 남아 있었어요. 마을 북쪽 끝 페트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밭이었습니다. 이 구역은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라 질의 밀도가 특히 높았어요. 지난 5달 동안 다른 구역에서 평균 600개 정도의 지뢰가 나왔는데 이 구역에서는 이미 150개가 넘게 나왔고 아직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구역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김민수가 아침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혼자 하시면 위험해요. 대원들이 일제히 나섰지만 김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는 30m 밖에서 대기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이 구역은 특히 위험하니까 최소 인원만 투입한다. 혼자 밭으로 들어간 김민수의 등을 대원들은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김민수가 금속 탐지기를 켜고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을 때 즉시 삐삐삐 연속적인 반응이 왔어요. 이 구역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첫 번째 탐지, 좌표, 기록.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흙을 5cm, 10cm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금속 물체가 보였는데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대인지뢰와는 형태가 완전히 달랐어. 크기가 더 크고 형태도 원통형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김민수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전차 지뢰 TM-62M이었어요. 이 지뢰는 무게 센서로 작동하는데 100kg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면 폭발합니다. 일반 대인 지뢰보다 훨씬 강력해서 폭발하면 반경 20m까지 위험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지뢰가 2년 넘게 땅 속에 묻혀 있어서 부식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부식된 지뢰는 예측 불가능했어요. 정상적이라면 100kg 압력에만 반응하지만 부식되면 훨씬 약한 충격에도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본부, 여기 팀장. TM-62M 대전차 지뢰 발견. 상태 불량 추정. 즉시 로봇8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원 50m 후방으로 대피. 수신했습니다. 로봇 지금 투입합니다. 10분 후 소형 원격 조종 로봇이 김민수에게 도착했고 그는 조종기를 잡고 로봇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로봇의 작은 팔이 지뢰 주변 흙을 한 스푼씩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사람 손으로 하면 10분이면 끝날 작업이지만 로봇으로 하니 1시간이 걸렸어요. 지뢰가 완전히 노출됐을 때 김민수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부식이 심했어요. 금속 표면이 녹으로 뒤덮여 있었고 일부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 올린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민수는 숨을 참고 로봇팔을 조종했어요. 클램프가 천천히 움직여 지뢰를 잡았습니다. 1mm, 2mm, 3mm. 지뢰가 땅에서 조금씩 들어 올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딸깍 아주 작은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김민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신관이 작동한 소리였어요. 본부, 신관 작동, 즉시 전원 대피. 김민수는 로봇 조종기를 놓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10m, 20m, 30m를 전력 질주했어요. 엄청난 폭발음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폭풍이 김민수의 등을 강타했고 그는 공중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천천히 시야가 돌아왔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대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김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다친 곳은 없었어요. 방호복이 그를 보호해줬고 멀리 뛰어난 덕분에 폭풍만 맞았습니다. 괜찮아, 다들 괜찮아.
김민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폭발 지점에는 직경 5미터가 넘는 구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흙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작은 크레이터처럼 패였어요. 하지만 지뢰는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후, 김민수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다. 김민수는 다시 장비를 점검하고 일어섰습니다. 대원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계속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 시간 후 마지막 지뢰가 제거됐습니다. 김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깃발을 땅에 꽂았어요. 깃발에는 작업 완료, 안전, 지역이라고 한글과 우크라이나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페트로와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하루 종일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붉은 깃발이 꽂히는 순간 폭발하듯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 우리 땅을 되찾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울고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김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몸은 비록 지쳤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다음 날 아침, 김민수는 손에 공식 안전 확인서를 들고 페트로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페트로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사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자기 땅을 되찾는 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떨려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문을 열었을 때 페트로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김 선생님, 페트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민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 땅은, 그가 페트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페트로는 몇 초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냥 김민수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페트로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정말입니까? 김민수가 서류를 건네며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지뢰가 제거됐습니다. 총 2712개, 400만 제곱미터 전 지역이 안전합니다. 그가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이제 자유롭게 땅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셔도 되고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됩니다.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 순간 페트로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절망, 두려움, 슬픔, 그리고 이제는 기쁨까지. 여보, 여보, 당장 밖으로 나와봐. 페트로가 집 안을 향해 소리쳤어요. 아내 올가가 잠옷 차림으로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땅, 페트로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우리 땅을 되찾았어. 안전해졌어. 올가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어요. 아들 안드리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왜 울어요? 페트로가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7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8살이 됐고 많이 컸습니다. 안드리야. 페트로의 목소리가 감격에 떨렸어요. 우리 이제 우리 밭에 갈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잖아. 할아버지 밭에 갈 수 있어. 정말요? 안드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 갈 수 있어요? 폭발 안 해요? 그래, 이제 안전해. 이 한국 아저씨가 다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어. 안드리가 김민수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5분 후. 페트로 가족은 2년 만에 자신들의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노란색 위험 표시는 모두 사라지고 대신 붉은 깃발이 곳곳에 꽂혀 있었어요. 각 깃발에는 안전구역, Safe Zone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트로가 밭 입구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려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김민수가 옆에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안전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페트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땅이 발밑에서 느껴졌어요. 2년 만에 느끼는 자기 땅의 감촉이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페트로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밭 한가운데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여보, 올가가 놀라 소리쳤지만 페트로는 멈추지 않았어요. 밭 한가운데 도착한 페트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땅에 짚고 이마를 땅에 대고 울었어요. 우리 땅이다, 우리 땅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땅 지켰어요. 페트로는 두 손으로 흙을 움켜쥐고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3대에 걸쳐 읽고 온 땅의 냄새였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올가도 무릎을 꿇고 남편 옆에 앉아 함께 울었어요. 안드리는 처음 보는 자기 집 밭을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흙을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 밭 냄새야.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맨날 말했던 그 냄새, 이게 우리 땅 냄새구나. 페트로가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세 식구가 밭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김민수는 50m쯤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순간에는 언제나 가슴이 벅차올랐어. 팀장님, 다가온 이준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정말 대단한 거였네요. 저 가족에게 우리는 영웅이에요.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땅을 되살렸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페트로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의 삶을 되살렸어. 그들의 미래를, 희망을 되돌려준 거지. 일주일 후 페트로는 2년 동안 차고에 방치됐던 오래된 트랙터를 끌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타이어는 바람이 빠져 있었어요. 페트로는 천천히 먼지를 털어내고 공기를 넣고 엔진 오일을 확인했습니다. 아빠, 진짜 움직여요? 안드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한번 보자. 페트로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끙끙거리기만 했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던 엔진이었으니까요. 페트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부르릉 엔진이 힘차게 울렸어요. 됐다. 페트로가 환호성을 질렀고 안드리는 손뼉을 치며 뛰어올랐습니다. 트랙터를 몰고 밭으로 향한 페트로는 천천히 쟁기를 내렸어요. 쟁기가 흙을 파고들자 2년 동안 굳어있던 땅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흙이 햇빛 아래 드러났어요. 비옥한 우크라이나의 흙, 체르노젬이라고 불리는 검은 토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갖고 온 이 흙은 여전히 생명력으로 가득했어요. 여보, 밭둑에 서 있던 올가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올해는 뭐 심을까요? 밀이요. 해바라기요. 페트로는 트랙터를 잠시 멈추고 아내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올해는 둘 다 심자. 2년 동안 못한 걸 다 하는 거야. 올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밭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도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예요? 26살 청년 드미트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키예프에서 택시 운전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매일 작업해서 다 확인했어. 완전히 안전해. 페트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마치 성스러운 곳에 들어가듯 자신들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고 누군가는 그냥 서서
자기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왔구나. 내가 돌아왔어. 70살 노인 입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감사 모임이 열렸습니다. 김민수와 한국팀 전원이 초대됐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보르시, 바레니키, 홀룹치, 검은 빵, 절인 양배추, 소시지 등 우크라이나 전통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음식이 우리 땅에서 난 재료로 만든 거예요. 올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비록 2년 전 수확한 거지만요. 내년에는 올해 수확한 걸로 만들 수 있겠죠. 마을 이장 바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땅을 되찾았어요. 그가 김민수와 한국팀을 바라봤습니다. 지구 반대편, 우리가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 분들이 왔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요. 이장의 목소리가 감격에 떨렸어요. 저는 20년 넘게 이 마을에 이장을 했습니다. 좋은 날도 봤고 나쁜 날도 봤어요. 하지만 이 2년은 최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났고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가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돌려주셨습니다. 김민수 팀장님과 대원 여러분, 우리는 평생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손자들에게, 그 손자들의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깐 회관을 둘러보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저희는 김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땅속에 숨어 있는 지뢰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협했죠. 그가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단순히 지뢰를 제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되찾아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농사를 짓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게요. 김민수는 페트로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안드리가 할아버지의 땅에서 뛰어놀 수 있다면, 페트로 씨가 다시 트랙터를 몰 수 있다면, 올가 씨가 자기 땅에서 난 채소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면,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이번에는 더 길고 더 뜨거웠습니다. 페트로의 아내 올가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김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집을 잃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할아버지 땅을 평생 못 봤을 거고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김민수를 바라봤어요. 제 남편이 매일 밤 창밖을 보며 울었어요. 자기 땅이 보이는데 갈 수 없어서요. 저는 남편이 점점 죽어가는 걸 봤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죽어가는 거려. 올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이 다시 살아났어요. 웃고 노래하고 희망을 말해요. 당신들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김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국팀 대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이준혁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고 다른 대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은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노래를 불렀어요. 누군가 아코디언을 가져왔고 우크라이나 전통 노래가 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대원들도 함께 어울렸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모임이 끝나갈 무렵 김민수는 회관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전기불이 적은 시골 마을이라 별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팀장님, 이준혁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밖 좀 보세요. 김민수가 고개를 돌리자 멀리 밭에 불빛이 보였어요. 페트로가 트랙터를 몰며 밤늦게까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못한 걸 지금 다 하나 봐요. 이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김민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 사람 얼마나 기다렸겠어. 2년이 저 사람한테는 20년처럼 느껴졌을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우리 이 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준혁이 조용히 물었어요. 뭐가? 이렇게 힘든 일요.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김민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그가 밭을 갈고 있는 페트로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 보이지? 저 사람의 웃음, 저 가족의 희망, 이 마을의 미래. 그게 우리가 계속하는 이유야.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0년 10월 2일, 임무가 공식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총 작업 기간 173일, 제거된 지뢰 2712개, 안전하게 복구된 땅 400만 제곱미터. 숫자로 보면 그저 통계에 불과했지만 김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숫자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걸려 있다는 걸. 귀국 전날 밤, 김민수는 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을을 눈에 담고 싶었어요. 거리에는 불빛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비어있던 집들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팀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페트로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밤늦게 무슨 일이세요?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내일 떠나신다고 들었어요. 작별 인사도 못할까봐 찾아왔습니다. 페트로가 김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달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이 보였는데 2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페트로가 건넨 것은 갓 구운 빵이었어요. 둥근 형태의 전통 우크라이나 빵으로 아직 따뜻했습니다. 우리 밭에서 난 밀로 만든 첫 빵입니다. 물론 2년 전에 수확한 밀이긴 하지만요. 페트로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내년에는 올해 수확한 걸로 만들 수 있겠죠. 김민수는 빵을 받으며 그 무게와 온기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가져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페트로가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하나 더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조약 돌이었는데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이 돌은 우리 집 밭에서 나온 첫 번째 돌입니다. 페트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밭을 갈다가 나왔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밭을 가는데 쟁기에 걸려서 나온 첫 번째 돌이었죠. 그가 돌을 들어 달빛에 비춰봤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고. 돌멩이 하나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특히 첫 번째로 나온 돌은 그 땅의 영혼이라고 하셨죠. 페트로가 김민수의 손에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땅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켜준 우리의 새 삶이에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져가 주세요. 먼 나라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힘들 때가 있으면 이 돌을 보세요. 여기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에 당신을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려. 김민수는 손바닥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돌을 바라봤어요. 작은 돌이었지만 한 가족의 2년간의 눈물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김민수는 말없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남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밀밭 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페트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내년 봄에 우리 밭에 밀이 자라면 사진을 보내도 될까요? 당신의 이메일이나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민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물론이죠.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페트로가 명함을 소중히 받아 가슴 주머니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악수는 길었고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량이 마을 회관 앞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와 있었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안드리가 울며 소리쳤어요. 아이는 김민수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김민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드리야, 우리는 가야 해. 다른 곳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 하지만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김민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내가 키운 해바라기 보여줘. 약속이야. 안드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카테리나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손에 작은 천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이거 가져가요. 그녀가 보자기를 건넸어요. 김민수가 열어보니 손으로 수놓은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통 문양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어요. 제가 직접 수놓았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동안 밤마다 조금씩 만들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제 손자가 5살인데 밭에서 뛰어놀아요. 당신들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녀가 김민수의 손을 잡고 이마에 가져다 댔어요. 우크라이나의 전통적인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바실이 나와서 연설을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지뢰제거팀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 마을 역사책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가 한 걸음 물러서자 뒤에 큰 현수막이 펼쳐졌어요. 대한민국의 감사를, 우리의 땅과 미래를 되찾아준 영웅들에게. 미콜라이우카 마을 주민 일동 2024년 10월. 현수막 아래에는 한국팀 대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박수는 끝없이 이어졌고 누군가는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오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김민수와 대원들은 한 명씩 차에 올랐어요. 모두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안드리는 끝까지 달리며 손을 흔들었고 페트로와 올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김민수는 창밖으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밭에는 초록색 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손 안에 조약돌을 꽉 쥐며 김민수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돌처럼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이 땅 위에 계속 살아있을 거야. 2025년 5월 미콜라이우카 마을의 페트로 밭에는 황금빛 밀이 타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밀밭이 한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펼쳐졌어요. 마치 황금빛 바다 같았습니다. 햇빛을 받은 밀 이삭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저기 봐요. 이제 9살이 된 안드리가 밀밭 사이로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많이 컸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햇빛에 그을려 건강해 보였습니다. 조심해, 밀 다쳐. 페트로가 웃으며 소리쳤지만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 땅은 안전했습니다. 올가는 밭둑에 앉아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누구에게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감사했어요. 하늘에, 땅에,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와준 그 사람들에게. 마을은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300명으로 줄었던 인구가 다시 500명으로 늘어났어요. 도시로 떠났던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왔고, 새로 결혼한 젊은이들도 마을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어요. 한때 학생이 10명밖에 없어서 폐교 위기였는데, 이제는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을 상점도 다시 생겼고, 빵집도, 작은 카페도 하나씩 문을 열었어요. 주말이면 이웃 마을 사람들도 장을 보러 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밭 사이로 뛰어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공놀이를 했습니다. 부모들은 더 이상 거기 가면 안 되라고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마을 회관 앞 광장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기념비였는데 앞면에는 한글과 우크라이나어로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대한민국 지뢰제거팀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여러분이 우리의 땅과 삶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미콜라이우카 마을 주민 일동. 기념비 옆에는 2개의 깃대가 서 있었어요. 태극기와 우크라이나 국기가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매년 10월 2일은 마을의 감사의 날로 정해졌어요. 이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기념식을 열고 아이들에게 한국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왔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건 다 저 사람들 덕분이야. 잊으면 안 돼. 통계로 보면 한국 지뢰제거팀이 안전하게 만든 땅은 총 400만 제곱미터였습니다. 제거된 지뢰는 2,712개였고 복구된 농경지에서 210가구가 다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의 수확량은 전쟁 이전 수준의 90%까지 회복됐고 내년에는 1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되찾은 희망이었어요. 페트로는 저녁마다 밭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석양이 밀밭을 붉게 물들일 때 그는 밭둑에 앉아 천천히 자기 땅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김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김민수가 직접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페트로님 가족에게 여러분의 땅이 다시 황금빛 밀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김민수, 고맙습니다, 친구. 페트로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해 6월, 페트로는 약속대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황금빛 밀밭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썼어요. 김민수 팀장님께 약속대로 사진을 보냅니다. 우리 밭에 밀이 가득합니다. 당신이 지켜준 이 땅에서 자란 밀입니다. 다음 달이면 수확을 시작합니다. 천밀가루로 빵을 구우면 당신께 보내고 싶지만 우편으로는 못 보내겠죠. 대신 사진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페트로 올림. 같은 시각 대한민국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김민수는 이메일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황금빛 밀밭을 보며 그는 미소 지었어요. 밀밭 한가운데 페트로와 올가, 안드리가 함께 서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책상 위에 놓인 조약돌을 집어들었어요.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카 마을, 페트로의 밭에서 나온 첫 번째 돌.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김민수는 그 돌에 담긴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팀장님, 다음 임무지가 결정됐습니다. 문이 열리며 직원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디죠? 김민수가
조약돌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라오스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투하된 불발탄과 지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답니다. 특히 어린이 사상자가 많아서 긴급 요청이 왔습니다. 김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라오스의 어느 마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 소집하죠. 출발은 언제입니까? 2주 후입니다. 직원이 나간 후 김민수는 다시 조약돌을 집어들었어요. 이 작은 돌에는 한 가족의 2년간의 눈물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스의 어느 가족에게도 같은 기쁨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김민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조약돌을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 옆에는 캄보디아에서 받은 작은 불상, 라오스에서 받은 전통 팔찌, 앙골라에서 받은 나무 조각상이 놓여 있었어요. 각각의 물건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 되찾은 땅, 되살아난 희망들. 팀장님, 이준혁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라오스 임무 들으셨죠? 이번에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김민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맞아요. 이준혁도 웃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게 많아요.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깐 침묵했다가 김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준혁아, 너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야? 이준혁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페트로 씨 가족이 처음으로 밭에 들어가던 순간이요. 그때 페트로 씨가 무릎 꿇고 흙을 만지며 우시던 모습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그 순간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확실히 알았어.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지뢰를 제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람들의 미래를 되찾아주는 거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세상, 부모들이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을 만드는 거야. 이준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오스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지. 김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녁이 되자 김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잠깐 차를 세우고 강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강물에 그 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문득 우크라이나의 밀밭이 떠올랐습니다. 석영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던 밀밭, 그 사이를 뛰어다니던 안드리의 모습. 김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는 땅을 되살립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되찾은 것은 서로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전쟁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깊었습니다. 국경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에서 오늘도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땅 밑에 숨은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곧 라오스의 어느 마을에서도 같은 웃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김민수는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은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지뢰 제거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상처 입은 땅을 되살리고 사람들에게 일상을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손에서 오늘도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되살아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분들의 헌신에 바치는 작은 경의입니다.